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 시간에 기다리신 만큼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걱정하실 텐데요. 딱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어려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지난주에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얼굴 시뻘게 지고 고성이 오가는 이 정상회담이었죠. 사실은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에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흩어진 다음에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미국은 군사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는 받는 입장이에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0일 휴전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광물협정도 이제 조만간 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러시아랑 전쟁 중인데 왜 미국이랑 협정 맺느냐라는 뭐 얘기하실 수 있는데 러시아랑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적인 부분, 친분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푸틴 대통령과도 기존부터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가장 높은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협정을 맺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뭐 전 세계 모든 국가에다가 이제 상호 관세에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풍자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불안감을 뭐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래도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는 측면.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법인세를 21%로 낮추는 것이었죠. 이번에도 15%까지 낮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동향에 있어서 기업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당선되고 12월까지 멋지게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관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당선되고 나서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트럼프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4년짜리였는데 중간에 4년이 비고 다시 4년이죠. 거의 12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년 중에 중간에 4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4년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 부족한 4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또 저 얘기하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중국을 제외한 가까운 국가들은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6월 정도까지 말이죠. 6월 FOMC 이전까지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나 상쇄시키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FOMC에서 9월까지도 점도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불사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정권은 없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지금 배수혜진을 치고 빠르게 관철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빠르게 얻어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언이 좀 과격할 뿐이지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그런 발언들에 의해서 좀 과격하다 보니까 주가도 과격하게 좀 밀려 내려왔다. 작년 말부터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런 움직임 나온 거 자연스러운 거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동안 밀리지 않고 있었어요. 미국 시장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 뭐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를 연말에는 정리를 하고 연초까지 한 2월 정도까지 이 친구들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달 정도는 걸리니까 연말까지 수익률 정산하고 1, 2월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수익률 정산하시고 연초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현금 확보하셔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장은 과도하게 밀려있는 과매도 구간이고 올라갈 자리가 많고 미국 주식도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자리는 있겠지만 한 번 정도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굳이 맞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 바닥권에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죠. 지금 확인되는 겁니다. 나스닥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18,000까지는 유지될 줄 알았는데 이 구간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지금 리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구간이 회복되면 다시금 뭐 이렇게 이만 쪽으로 붙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주에 강력한 조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돼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살살살살 색칠을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일은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 러시아 이런 증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한데 독일은 왜 이렇게 날아가나요? 그냥 유럽이라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유럽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유럽 중에서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가 독일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어디로 가요? 특히 노드스트림 2가 이제 가스관이 연결돼서 이제 오픈해서 어마어마한 가스를 다시 한번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러시아가 앞두고 불사하고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가스관이 독일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시작도 못하고 그냥 막아버렸죠. 그러면은 독일은 탈원전 국가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탈원전까지 해서 러시아의 가스만 믿고 있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이제 후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독일이 이제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런 주가 동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유럽 중에서도 러시아랑 독일이 특히나 좋은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가장 이제 곤란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인데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이 3,300포인트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금 양회에서도 자신감 표현하고 있죠. 트럼프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준비 다 돼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1년 전까지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도 펼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내부 기업들 먼저 싹 다 다스려놨죠. 기업 길들이기 수년간 거쳐서 끝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놓고 법까지 제도화해놓고 히토르 무기화까지 미리 다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협정 빨리 맺으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광물 중에 5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준비를 단단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잘 버티고 있다. 오히려 부양책 통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중국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증시 오히려 3,600 돌파해서 이 구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3,600 넘어가서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대신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조정받는 거 맞춰가지고 같이 좀 쉬고 있는데 일본은 뭐 크게 타격은 없습니다. 이미 금리 정책 거꾸로 간다라고 해서 작년 8월에 급락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적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계속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되어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년 이상 동안 이렇게 끌어왔으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고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 끝나가고 다시 주가는 4만 포인트 위쪽으로 붙어가고 있죠. 그래서 최고치 다시 한번 돌파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 하단에 붙어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일본도 미국의 관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지금 최근에도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죠. 그래, 글로벌 증시 그렇게 좋은 거 알겠다. 그리고 좀 쉬는 것도 있는 거 알겠다. 트럼프 영향력이다. 그 영향력,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오늘 미국에서 CPI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기술적으로는 2,600포인트의 갭상승으로 붙여놓은 다음에 저항 한번 만든 거죠. 이탈한 다음에 회복 시도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밀렸다가 넘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크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선물 매도가 2만 계약 이상 쌓여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이제 12월 만기일부터 시작하면은 3만 계약 이상인데 그게 매수가 좀 쌓였다가
최근 한 달 동안 한 2만 계약 쌓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말이죠.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 가는 구간으로서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짧은 이중바닥성 움직임 혹은 뭐 다중바닥성 움직임 만들어도 되겠죠. 결국에는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2600 지나가는 자리니까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매물대가 심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매물이 조금 있어도 이 구간은 돌파되는 자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2650, 2700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요 사이 넘어갈 때 잘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3000포인트도 내년까지 해가지고 쓱 지나가서 그냥 훨씬 날아가는 자리가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이 시기적인 문제의 차이다, 속도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분명히 6월, 7월 사이에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계속 들고 있다가 지금 손실 잡히신 분들 있죠? 빨리 회복되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빨리 간다고 여러 번 주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지수가 빨리 간다고 해서 회복될 거였으면 이미 회복됐어야 돼요. 시장이 현재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가 손실 구간이다. 나는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손실 구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길 비세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이 원금 회복을 한 다음에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멀리. 왜냐하면은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급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천천히 좀 차분하게 갖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천천히 이끌어 나가세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손실 보면서 끌고 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작년 7월부터 해서 반년 이상 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반년 이상 한 8개월 정도 되셨죠? 8개월, 9개월 들고 오신 만큼 그 정도를 조금 더 들고 갔는데 내가 수익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게 맞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구간이 지속되는 게 맞죠. 오래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상승 후에 횡보, 상승 후에 횡보 이렇게 가는데 사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날도 좋지만 횡보하는 구간이 매매하기는 더 좋을 겁니다. 왜? 상승하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많은 섹터에 자금이 쏠리거나 특정 섹터만 쏠려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상승한 다음에 가서 먹을 게 당일날은 별로 없는 게 많은데 상승 후에 잠깐 숨고르기 하는 구간에 순환매 돌면서 먹을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상승한 다음에 파동, 상승 파동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급등주처럼 이렇게 가면은 먹을 게 별로 없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들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어차피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느리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가는 게 토끼처럼 움직였다. 이제 뒤로 후퇴하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고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더욱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미 투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9일 날 투매 나오고 어떻게 보면 역헤드앤숄더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움직여요?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횡보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2월 하순에서 3월에 조정을 한번 받고 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 파동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N자형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돌파하면 N자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돌파하면 N자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돌파하는 것도 이게 개별 성향상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3월 하순에서 4월에 굉장히 큰 조정을 맞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오히려
이달 중순부터는 현금화를 했어야 되는 이런 구간이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미리 맞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상승 M자형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코스닥도 1000포인트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1000포인트쯤은 이제 900 넘어간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아직 700포인트대밖에 안 되는데 벌써 1000포인트 논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지금 800 넘어서 900포인트 가는지 그 구간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1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900포인트 넘어간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1차 목표치 780포인트 이미 도달했고 2차 목표치가 900포인트 언저리가 되는데 그 구간까지도 편안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정받을 구간에서 조정받은 거다. 기다리던 조정이 온 거니까 아주 편안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쉬워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숲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 여유 자금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 시장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딱 2달락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핵심 공략주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해지는 2025년, 2026년이 될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고 이 과정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의 자료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강의 자료 저희 교육방 오시면 항상 가져가실 수 있고 장중에 불안하신 분들도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만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 받아보시는 방법 전체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물 한 모금 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바로 핵심 섹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관세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CPI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이 물가 목표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2% 도달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 아래로 내려와 있죠. 예상치가 2.9였는데 2.8 그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호재가 되는 겁니다. 물가가 이게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이 희소성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죠. 뭐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호주머니에 뭐 20만 원, 30만 원씩 돈 찔러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상대로 지원금이라서 왔는데 그게 싹 딱히 좋은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저시급도 10,000원까지 올렸죠.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높아 이랬는데 최저시급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예를 들어 뭐 7,000원대 있던 게 10,000원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그만큼의 아파트 상승률에 대해서 용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좀 더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기가 더 좋아집니다. 이거 물가가 안정화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셨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오히려 불이 붙는다. 이러면 또 안 좋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뉴스에 나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안정화되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거죠. 봐라, 내가 대통령 취임하니까 물가가 이렇게 안정돼 있지 않느냐. 우리는 관세를
해도 초반에 잠깐 흔들림이 있을 뿐이지 어차피 2%를 향해 갈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경기 침체 불사하고 관세 정책을 펼치는데 물가 보면 알겠지만 나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뉴스 기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 지난달 이제 PPI부터 시작해서 원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약간 더 선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마 내부에서 분석을 하고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캐나다, EU, 중국 이쪽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최종 목표치는 어디예요? 중국 아닙니까, 중국. 예? 중국 아닙니까, 중국. 여기에다가 고립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게 뭐예요? 트럼프 1기 때 주변국을 통해 가지고 먼저 같이 동시에 압박을 하자라고 해서 화해를 몰아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북미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민자 정책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뭐 콜롬비아나 이런 데도 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멕시코랑 캐나다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중국 자본을 없애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합심해가지고 중국을 때리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미국의 핵심 전략, 트럼프가 과거부터 했던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EU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캐나다에다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캐나다 총리랑 5년 전부터 계속 악연이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고 물론 총리는 이제 물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EU하고도 같이 하는데 EU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계속 비판을 할 겁니다. 뒤로는 협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U에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힘겨루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젤런스키도 계속 세게 발언을 하는데 뒤에서는 협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고립되면 또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미국을 국제 깡패다라고 인식을 만드는 거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평화, 화합을 중시하는 중국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9개국에다가 비자 면제국 설정을 해주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었죠.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미국이 나쁜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오히려 본인들 편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브릭스 국가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사이가 안 좋지만 다른 국가들이랑 해가지고는 다시 또 이렇게 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또 배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 산유국이 지금 미국이다 보니까 또 무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뒤통수를 치니까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바이든까지 사우디가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지금 무기나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군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해되십니까? 호주랑 그렇게 불편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주하고도 지금 다시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반대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본인의 같은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글로벌 정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걸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결론은. 한알령 해제. 우리하고도 밀접하게 돼 있는 게 이 한알령 해제가 뭐 우리나라 콘텐츠를 꼭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본인들은 본인 나라에서 하면은 다 자기들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나라 기술력 더 뺏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지원이나 그리고 협력이 더 필요한 게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필요하고 중국에서도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영리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유리하게 우리나라 입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다. 트럼프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유리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압박을 계속 당하는데 압박은 당하겠지만 빠르게 우리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좀 시간을 조금 끌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망친 겁니다. 젤렌스키가 광무협정 안 하면서부터. 점점 길어지면 6월까지 안 되겠죠.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트럼프가 더욱더 신경질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국이 풀어주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제 가져다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되면은 중요한 것도 뭐예요? 미국이 빨리 하려는 게 6월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 지어놓고 중국은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국가예요, 미국과 중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하기로 해서 약속을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국에서 또 계속 얘기하는 게 니네 왜 약속 안 지켜? 우리 대두랑 이런 거 왜 농산물 이만큼 수입을 안 해가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6월 정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죠. 여러분들이 요 스케줄표만 딱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잊고 계셔도 되는데 흐름 정도만 쓱 파악하세요. 6월까지 이렇게 북미 먼저 그리고 우크라이나 먼저 쉬운 국가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뭐 유럽,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6월까지 딱 마무리를 지어놓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 6월에서 더 지연될 경우에 트럼프가 점점 코너에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짧아요. 2년 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놓고 나서 나머지 2년은 그 정책들을 계속 펼치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한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월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미 중국에서 비자 면제국 설정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한한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어떤 사전 작업을 펼치냐면요. 여러분 텐센트라는 기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위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한 5, 6년 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제 디어유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소개해드려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 디어유라는 기업은 이 SM 기업에서 그룹에서 이제 팬덤 플랫폼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스타가 이제 팬들하고 소통하는 SNS 같은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굿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해 나갈 수 있죠. 뭐 대항마로는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원래 네이버랑 같이 했다가 이제 하이브가 좀 이제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양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NC소프트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디어유에서 이제 SM그룹에서 인수를 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카카오에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3파전이 될지 아니면 카카오그룹에서 SM을 인수했으니까 같이 시너지를 만들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저라면 시너지를 만들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어유 같은 경우 텐센트 왜 얘기를 했느냐. 작년 10월에 이미 둘이 MOU를 맺습니다. 중국에 지금 한류가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MOU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팬덤 플랫폼이 진출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한령 중이라서 아예 활동을 못하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팬덤 플랫폼이 진출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된대요. 한한령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거 트럼프 시대에 맞춰가지고 중국이 조금 소통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10월부터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렇게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이 오죠. 그래서 25,000원 회복되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디어유라는 기업은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요. 107%.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죠. 왜냐?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비자 면제국 설정할 때 11월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미국의 대선 있는 그 주간 정도였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항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점하면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디어유라는 종목이 벌써 100% 이상이나 올라왔어요. 엔터주 중에서 100%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까?
DOU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DOU가 4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니고 그 이상부터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 아래는 지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막 빗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자리가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정말로 해제가 되는 순간 이게 언제가 정말 해제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뉴스에 나오진 않아요. 본인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콘텐츠나 아니면은 뭐 게임 판호나 이런 거 중간중간 하나씩 나올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나라 가수분들이 뭐 아이돌분들이 중국의 무대에 선다라고 하면 이건 한알령 해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엔터 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국에다가 무대를 세운다. 그러면 한알령 해제다. 자, 이번 달에 중국에서 사나에 이제 사나 이제 사절단이 우리나라 온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 사람들 그냥 와서 사절단이 이제 회의만 하겠습니까? 그럼 교류를 하게 되면 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답례로 우리가 혹시나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완벽한 한알령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체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MG 엔터. 이거는 무슨 한알령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뒤에 핑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무슨 핑, 하추핑이니 뭐 거북핑도 나온다고 하고 계속 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사랑의 하추핑 같은 경우는 뭐 124만 이 어마어마한 이제 관중까지도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역대 뭐 애니메이션 뭐 2위라는 뭐 얘기도 있고 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SMG 엔터가 중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에도 해당이 되고요. 파산핑이라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모님과 그리고 삼촌 이모들의 지갑을 열기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신규 IP를 출시하고 중국으로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12월 9일 날 우리나라에 투매가 나왔던 날입니다. 투매가 나왔던 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는 종목으로는요. 범양건영 같은 종목이 있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왔었죠. 8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건 범양건영이 있고 이런 건 조금 어지럽긴 한데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교육방에서 지금 다 입장하셨죠.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대응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명확하게 여러분들 차이 실험까지 알려드렸는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안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적인 성격이 좋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벌써 178% 올라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투매를 미리미리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거 아는데 투매가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11월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투매가 나왔을 때 투매 나온 당일날 예상했던 투매가 나왔고 기다리던 투매는 받아야 되니까 이 종목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기는 범양건영, 중장기는 SMG 엔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단기적으로 87% 빠르게 회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공적으로 얻어내셨고 그리고 나서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178.75% 놀라운 수익 행진을 지금 보이고 있다. 지금도 오늘도 진행형이죠. 3만 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여기 안착돼 있는데 이 구간 유지만 되면 돼요.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으니까. 3만 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한번 차익 실현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170포인트나 올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는 한알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관심 갖다가 또 관세 얘기 나오면서 쑥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려움 갖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YG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YG그룹 같은 경우가 가장 들쑥날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가장 안정적인 엔터주는 JYP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슈가 없어요, 여기는. 이슈가 나와도 잘 마무리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큰 이슈가 아니에요. JYP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돌분들을. 그래서 스타 관리를 정말 잘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가장 프리하게 놔두는 이런 기업이 YG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눌려있던 만큼 버니썬 게이트 이후에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도 이제 각자 계약하면서 리스크가 있다. GDC도 이제 뭐 갤럭시 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스타가 빠져나간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빅뱅 같은 경우도 이제 GDC가 살아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하면서 이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저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제의 아파트 다시 한류에 불을 붙였다라고 작년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블랙핑크가 이제 역대급 투어로 컴백을 합니다. 완전체가 올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급 투어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베이비몬스터 블랙핑크의 동생 그룹인데 초반에는 생각만큼 그렇게 파급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G드래곤, GDC를 말했는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봐주고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나오고 나서 지금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첫 투어인데 21개 도시 29회 공연을 한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첫 투어면은요 7개 도시만 가도 저는 괜찮다, 잘하는구나, 이 기업이 주목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1개 도시를 간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폭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5,000원 전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와서 쉬고 있다가 이제 5,000원 회복하면서 딱 눌림목까지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5,000원 전후 되는 구간 지금 이 구간에 딱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이렇게 예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목표가는 7,000원까지 보시고 바로 위에 저항이죠. 7,000원 간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상 갈 수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보면은 더 멋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다 보니까 7,0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장중에라도 이탈하면 최소 절반에서 전량 매도하고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4,700원 이탈하면은 정리했다가 4,500원 아래를 주면 매수하거나 5,000원 회복할 때 다시 보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콘텐츠주입니다. 자, 콘텐츠주 제가 덱스터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랑 뭐 신과 함께 등등 우리나라의 대작에 있는 특수효과에 싹 다 참여를 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M83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덱스터는 이렇게 얌전하게 쉬면서 굉장히 차분한 구간까지가 있습니다. 주가는 뜨거울 때가 아니라 차분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덱스터 한국 드라마 지금 넷플릭스랑 이제 뭐 콘텐츠리 중앙부터 시작해서 다 재계약 시즌이죠. 그래서 올해 재계약된 다음에 원가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작년에 드라마가 많이 안 나왔는데 배우분들 몸값 높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왔죠. 올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드라마가 다수가 출품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올해부터 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면 돼요. K 콘텐츠. 여기에 부담이 됐던 게 제작비 아닙니까? 중국에까지도 판권을 일부 중국 판권을 판매를 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더더욱 더 부담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 충분하고요. 견우화직녀라고 해서 자체 IP도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이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뭐 기대감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00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1차 저항이 기존에 저항받았던 8,000원이에요. 이 구간 사실 지나가는 구간이고 1차 목표치밖에 안 됩니다. 저는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10,000원 아래는 지하실이에요. 10,000원까지는 가는데 일단 8,000원을 넘어야 되니까 8,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0원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올해는 그 정도까지 갈 거다. 지금 6,000원대면 10,000원 넘어가면 최소한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70%에서 10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편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나 실시간으로 보시고 또 영상으로도 제가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육방 오시면 모두 참여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방 참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방송 시간에만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다 참여하신 다음에 오늘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 10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강의 자료 다 받아가실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AW2025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인터배터리 말씀을 드렸죠. AW2025 이것도 제가 갔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꼭 가야지 했는데 너무나도 바쁘네요. 제가 직접 참가는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한번 노려보긴 하겠는데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 소식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름만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산업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머신 비전까지 이제 합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멋지게 움직이고 올해 시장의 핵심이고 주도 섹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도주가 되려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코스피 쪽에는 이렇게 대형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CES의 다이브인 아시죠? 슬로건이었던. 자, 스마트 팩토리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머신 비전에도 들어가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다이브인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AI까지 접목이 되고 여기에 전력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혼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뭉쳐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풀이해서 써드렸는데요. 예상 규모가 50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8만 명 이상의 참관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규모 이제 행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제부터 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로봇, 머신 비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한번 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가지고 있다. 초대권이랑 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머신 비전 하면은 과거부터 클로봇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이 기업을 미리미리 알게 돼가지고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트레이딩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10월 30일 날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상장하자마자는 보유에서 풀리는 이런 물량도 생각하셔야 되고 수급 논리에서 움직인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 방법 있죠? 기술적 분석. 네. 그리고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기술적 분석은 그때그때 트레이딩하는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죠. 이게 둘 다 안 통해요. 왜 그러냐?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과거의 데이터, 과거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나 추세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규 상장주 캔들 하나 딱 있습니다. 추세가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캔들 하나로는 안 돼요.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지선이야라고 했는데 쭈르륵 밀려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는 한 3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에 분석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하시는 분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보유에서 물량 풀리고 당일 매매하는 수급 동향에 의해서 흔들린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돼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8,500원 아래 내려가면 관심 갖고 7,500원 가면 좋습니다라고까지도 정확하게 가격을 설정해서 이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리미리 보셔야 되니까. 왜냐? 그 안에도 다음 날이라도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이 거래일 뒤에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딱 7,500원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매매 타이밍이죠. 미리미리 보고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투매 구간에서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23.38%. 이게 뭐냐면은요. 글로봇이라는 기업이 보스턴 이 현대차랑 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에서 인수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있죠.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적 보행 로봇. 자, 이 로봇개가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딱 비전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겁니다. 공장을 뛰어다니면서 싹 보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머신 비전의 그냥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현대차를 통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가장 뜨거운 종목인데 올해는 매수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 상한가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십니까? 자, 이 종목은 제가 12월 18일 날, 사실 11월 달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CES 때 보니까 이 지능형 로봇이나 뭐 다이브인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콜옵션 행사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 작년에 이미 삼성 로보틱스나 이런 사명의 특허를 다 받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1월이 되려면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삼성에서 콜옵션 행사하는 거, CES에 오르는 거, 이거 다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로봇주가 작년에는 좀 어려웠지만 그거 다 만회하고 그 멋진 모습 보일 겁니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대응 전략 교육방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달콤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달한 수익률 217.78%. 멋있게 움직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산업전을 가면은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아직도 2017년에 그 모터쇼 가서 킨텍스에 가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현실화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 거의 10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스마트 선박이나 이런 거는 기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기술력을 발표했을 때 저번에 봤던 건데 이게 실제로 대입될지 안 될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들 있으면은 이제 내가 발품 판다라고 하잖아요. 집도 많이 돌아다니면 좋은 집 살 수 있듯이 여러분들 세미나 많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로봇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뉴로메카 같은 경우 지금 포스코에서 전환사채 100억 가져갔죠. 그래서 포스코랑 함께 해외 진출한다라는 거. 포스코는 포스코 DX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현대 얘기까지 나왔죠. HD현대 3호에 용접 로봇을 공급한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성기가 코앞인데 주가는 차분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만 원 구간에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바로 위에 저항이었던 3만 5천 원 1차 목표치, 그리고 2차 목표치는 4만 원 이렇게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 이 27,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해서 그 아래 지지선 가는지 여기서 매수를 하든지 3만 원 다시 회복할 때 매수하시면은 깔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기업하고 연동돼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 최근에 유일로보틱스 많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ACR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 학회들이 많은데 요건 제가 조만간 이제 밴드 교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혁신의학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베링인과임이 이제 인정한 기술력이고 지금 뭐 전립선, 비대증, 암, 탈모랑 치매, mRNA 다 해당되는 플랫폼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000원 이하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만 매수하시고 5,000원 단위로 2만 원이 1차 목표가, 25,000원이 2차 목표가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가져가시면 좋고 13,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세미나를 보고 한알령 해제 이런 부분을 딱 본다. 핵심 구간 다 잡아드렸죠. 관세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관세하고 관련되어서 수혜 없는 업종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두 여러분들 이 신대가 시간 집중해 주시고 이 투자 기법들 가져가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